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XRP 가격 3,100원대에 머물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 XRP 역시 그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뉴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텔레방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선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비트와 XRP의 동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PPI 역시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결국 내려갈 것이라는 방향성이 베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언제쯤 올라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역시나 XRP 관련 핫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표와 어떤 뉴스들이 시장을 뒤흔들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팩트 기반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시경제 뉴스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에서는 전통적인 물가와 금리 논쟁 외에도 구조적인 리스크가 좀 다시 재부각되고 있어요. 자, 세계 경제 포럼에서 경제적 갈등이 단기 세계 리스크 1위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보다 더 위험한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각국의 무역과 그리고 금융,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호무역이 확대된다라고 하거나 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라거나 투자의 조건들이 강화된다라고 하거나,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를 사실 약화시키는 요인이긴 해요.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고위험 자산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측면에서도 사실 먼저 조정 압박을 받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융 리스크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시장 전반의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가 바뀌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로는 급등하는 글로벌 부채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 내 불균형이 있고 무역 분쟁의 심화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자, 그럼 리스크만 있냐? 거시경제 리스크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자, 2026년 같은 경우에 금융 시스템이 변화하는 구조적인 변곡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을 비롯한 여러 리포트에서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 및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토큰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의 연결다리를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예요. 자산의 일단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가 늘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금융 인프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리플 같은 자산의 실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즉, 거시경제 리스크가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시스템 수준의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성장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특히 XRP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XRP에 대한 관련 뉴스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부 분석에서 보면은 2026년 들어서 월가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XRP를 핵심 자산이라는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XRP의 가치가 금융 시스템 내 실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관 관점 같은 경우에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중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예요. 자, 그리고 기관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는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유입을 가속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중심을 넘어서 알트코인의 구조적 상승 모멘텀을 확장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 XRP는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결제 네트워크 역할 외에도 제도권을 향한 자금 유입의 중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분석들을 보면은 지금 XRP의 장기 상승 목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전망을 보면은 XRP가 역시나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전망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 완화가 일어나고 기관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 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이 결합된 조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시장 내 뉴스에 따르면 XRP는 주요 가격대에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보도 같은 경우에 XRP가 일정한 가격대와 과거 거래가 집중됐던 구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선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반응이 나타난 후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XRP의 가격 조정은 단순한 하락이라기보단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심리적인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나쁜 신호라기보다는 시장 판단을 기다리는 구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XRP의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현재 다시 한번 눈치 보는 장세가 나오고 있죠. 이날 같은 경우 우선 요번 달 초에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와줬었고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었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조정이 왜 나왔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저께 이제 CPI 발표가 있었고, 어제는 PPI 발표가 있었어요. 이 지표들이 나오기 전에 되게 눈치 보는 장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이날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사실 상방으로 방향성을 전환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확실한 재료들이 한번 받쳐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가격대는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냐? 아직 심리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경험을 통한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XRP 투자자도 그렇고 비트코인 투자자도 그렇고 한번 제대로 올라줬음에도 기존에 횡보가 너무 세게 나왔다 보니까, 그리고 하락이 너무 세게 나왔다 보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투자하기가 좀 이른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심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의심의 단계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한 가지의 재료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미리 포지션을 진입하기 되게 좋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조정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월에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일정들을 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정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고 매매에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일정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한 번에 체크하실 수 있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 입장은 제가 설명란에 달아 놓을게요. 설명란에 참여 방법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주까지는 약세의 흐름, 그리고 조정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부터는 확실히 상방으로서의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실행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위험 자산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는 건 거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금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당연히 메이저 알트코인인 XRP부터 올라가겠죠. 그리고 비트의 반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비트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코인들이 급등한 애들이 생길 거고요. XRP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이 3배 올랐던 것처럼 XRP도 강력한 사이클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XRP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되 비트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정말 잘 가는 코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지난 사이클에서 잘 갔던 코인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우선은 에테나가 되게 잘 갔어요. 얘가 거의 300원대부터 1200원대까지 갔으니까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다. XRP는 사실 이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기 힘들겠죠, 2개월 동안. 그리고 퍼치펭귄, 자, 얘 같은 경우에도 12원대부터 60원까지 올라줬으니까 5배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XRP는 들고 가되 이렇게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때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도 들고 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애들이 있냐, 어떤 애들이 잘 갈 수 있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손실이 좀 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최근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쭉 뿌렸었거든요. 문자로도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자, 추천드린 날짜가 12월 19일 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이제 영상에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좀 불안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바닥에서 이만치 나왔다고 해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물론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머니티 프로토콜 불안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과감하게 한번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아직 먹을 폭이 좀 남아있다, 반등세 잠깐 나와주면서 2주에서 3주 정도 올라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드렸을 당시엔 아무 말 없으시다가 진짜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종목 공유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히 8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50% 정도 수익률을 먹고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또 매수 못 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물린 애들 때문에 또 매수를 못 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코인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정말 크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 지금은 저점이지만 조만간 지금 보이는 차트처럼 큰 수익을 만들어줄 코인을
역시 하나 찾아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2020년 상장 후에 계속 매집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보이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매집을 끝마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면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꽂아서 물량을 손해보고 나갈까요? 요 정도의 큰 물량을?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밑에서 매집한 물량을 개미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코인도 이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일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보통 매집 기간이 길수록 펌핑이 크게 나온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거의 5년에서 6년 동안 매집을 했던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이 코인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매집을 마친 이후에 2천만 원까지 140배 가량 되는 펌핑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코인의 이름은 지금 업비트 그리고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는 세타 토큰입니다. 만약에 이때 세타 토큰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1억 4천만 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자, 현물 투자로도 충분히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차트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거의 6년을 매집한 만큼 전에 보여줬던 코인보다 그 이상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코인으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타로 매일매일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매집을 끝마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한번 크게 올리는 게 코인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런 수익률 지금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도 지금 시장에서 나온 코인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느냐 보다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기도 하고 누구는 맨날 손실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회가 맨날 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 정도 크기의 매집량 그리고 매집 기간은 3년 전에 세타 토큰 이후에 처음 보기 때문에 이번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코인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유입 매수량에 따라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찐 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유튜브 정책상 코인의 이름을 밝히게 되면 채널에 악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따로 공유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뭐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분인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여기로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기회라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후에 차트, 그리고 뉴스, 호재 일정, 그리고 온체인 정보들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불장이 왔을 때,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이번만큼은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푸근하게 수익 올리시길 바랄게요. 지금 알면 다음 급등 때 수익은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